자, 이번 시간은 제54회 기출문제, FAT 1급 제54회 기출문제의 실무수행평가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봄날 시계로 출제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봄날 시계는 시계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이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유형상사를 공부할 때 한 번씩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바로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꼭 읽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무지개의 대표자와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대표자 명과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네, 2개 수정하면 됩니다. 대표자 이름과 메일 주소. 자, 주식회사 무지개라는 거래처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 거래처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무지개를 찾을 때는요, 가능한 컨트롤 F 요 찾기 기능을 쓰는 게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무지개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찾기 창은 찾은 다음엔 닫으시고, 자, 무지개 찾았죠. 우선 대표자 여기 있습니다. 대표자를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박민규로 고치고,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추가사항 탭에 있습니다. 추가사항 탭에 이메일 주소 고치시고, 레인보우로 아이디를 고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빌 36524 그대로네요. 엔터 한번 치셔야 됩니다. 이러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이름은 기본사항 탭에서, 이메일은 추가사항 탭에서 고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죠. 자, 닫아주시고 2번 보겠습니다. 자, 348페이지로 넘어가면 2번 문제 있습니다.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회사는 급증하는 선물용 온라인 상품 배송을 위하여 선물 포장재 개정 과목을 새롭게 사용하고자 한다. 173번 일반 포장재를 선물 포장재로 수정하시오. 자, 173번을 찾아가서 고치면 되죠. 어디로 갑니까? 메뉴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야죠. 클릭하시고 173 숫자를 입력하면 173에 가죠. 여기 일반 포장재 검은색이네요. 검은색은 그냥 입력하면 고쳐져요. 자, 일반 포장재 클릭하시고 선물 포장재 엔터.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문제 끝났고요. 다음은 실무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저기 거래자료 입력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실무 프로세스 자료입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자료 설명 읽어보고 수행과제 하라. 그리고 물론 영수증을 참고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회의에 필요한 음료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수행과제 1.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복류생비로 처리하라.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2와 1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출금 전표하시고 800번대 복류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가 여기 있죠. 5월 13일 영수증에 있는 날짜 보시고 요 날짜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합니다. 네, 날짜는 5월 13일 입력하시고 구분에서는 1번 해가지고 출금 전표 선택하시고 811번 복리후 생비입니다. 코드에서 복리 검색해서 811번 선택하세요. 여기서 거래처는 생략하고 적요도 생략하고요. 차변에다가 입력합니다. 10만원. 자, 그런 다음에 수행과제 2번 하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2와 1서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서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결산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세 줄은 이미 입력된 데이터고요. 그 밑에 네 번째 줄에다 입력합니다. 2023-0513 상호는 서산마트 이영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6 사업자번호 21114 24517 거래금액 10만원. 자, 구분해. 우리가 마트에서 음료수 구입한 것은 우리가 구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란은 비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계정 코드는 811번 복리후생비였죠? 적요에는 음료수 엔터 하시면 되고요. 예,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1번도 작성을 해야 되니까 1번 클릭해서 아직 지금 3건으로 돼 있잖아요. 4건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명세서 이 불러오기 요거 한번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4건으로 작성됐죠? 네. 그리고 이 탭을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했다가 나중에 이제 평가 문제 할 때 저장했던 거 불러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5월분 급여 대장입니다. 자료 설명 5월 20일 관리부 5월분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급여 대장을 보고 거래자료 입력하는 문제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건 아니죠. 자, 이게 급여고요. 이 금액이 예수금이죠. 이 금액은 보통예금. 네. 그래서
300만원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 공제 합계는 예수금, 부채 증가 대변,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으므로 대변의 차인 지급액이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요게 거래처 신한은행 꼭 코드로 입력해 주고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야죠. 5월 20일. 자, 급여 차변입니다. 차변에 800번대 급여 801번입니다. 금액은 300만원 차변에 입력하시고, 대변 예수금 254번, 대변란에다가 370040 엔터. 또 대변이죠. 차인지급액 103번이죠. 보통예금, 은행 코드는 신한은행. 보통예금은 꼭 코드란에다가 거래처 입력하십시오. 98005 2629 960. 그래서 대차가 똑같이 3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네, 급여대장 보고 전표 입력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맞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5월분 예금 이자에 대한 입금 전표이다. 5월분 이자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자 수령액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그럼 보통예금 차변에 오는 거죠.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지금 어떤 예금을 해놓고서 이자를 매월 받는 이런 예금이에요. 예금 중에서 이자를 만기일에 한꺼번에 받는 이자 방식이 있고, 매월 어떤 계좌로 이자를 받는 그런 방식도 있죠. 이것은 매월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5월달 이자가 6월 2일날 보통예금으로 이만큼이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에 이만큼. 자, 원래는 이자가 얼마냐면 45만원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이자 비용은 45만원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얼마를 뗐어요? 이만큼. 이것을 선납세금으로 자산 잡습니다. 자산이니까 선납세금은 어디로 와요? 차변으로 와야죠. 그래서 대변은 이자 수익 45만원, 차변은 선납세금 69,300원, 또 차변의 보통예금이 38만 700원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대변의 이자 수익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6월 2일 날짜입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죠. 일반 전표 6월 2일.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자, 거래처 적용 그냥 지나가시고요. 45만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차변에, 자, 법인세 원천징수 당했죠?
선납세금, 자산 잡는 거죠. 자, 법인 지방 소득세까지 더해서 69,300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기업은행 보통. 여기 있는 이 숫자죠. 380700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기타 일반 거래 산재보험료 고지서고요. 6월 9일 판매 사원에 대한, 자, 전표를 6월 9일로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판매 사원에 대한 5월분 산재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고 보험료로 처리할 것. 네, 앞에 유형상사라는 회사에서 이거 했던 기억 나시나요? 네, 보험료로 처리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매관리비인 보험료로 처리했었죠. 자, 차변의 보험료, 대변은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날짜는 6월 9일입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죠. 자, 일반 전표 날짜 6월 9일.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찾아주세요. 821. 자, 엔터로 쭉 가셔가지고 보험료의 금액은 12만 5천원이네요. 거기 납부할 보험료 12만 5천원. 네, 대변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이니까요.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에다가 국민 엔터.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이 두 번째 있는 거래처입니다. 엔터로 쭉 가셔가지고 대변에 12만 5천원 입력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351페이지 5번을 보겠습니다. 어음에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네요. 매번 어음 관련 문제 하나씩은 냅니다. 자료 설명을 봅니다.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무슨 어음이겠어요?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네,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니까 당좌예금 대변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뭐예요? 당좌예금 대변, 차변이 지급어음이다, 이런 얘기죠.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을 반영하시오. 네, 지급어음 줄에다 놓고 F3을 눌러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시키면 되죠. 자, 해볼까요? 날짜는 7월 20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7월 20일 날짜 입력하시고, 자, 당좌예금을 먼저 입력할까요? 당좌예금이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이죠.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당좌. 국민은행 당좌 98000. 자, 적요 그냥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위에 있는 어음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320만원. 자, 차변.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돼야죠. 네, 지급어음
검색해 보면 252번이죠. 지급어음도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발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거기 전자어음에 수와 유통이라고 되어 있고 봄날시계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수와 유통이 돼야 돼요. 금액은 1320만원. 이처럼 차변은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자, 지급어음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F3 F3 누르죠. 그러면 밑에 어음 상태 나오나요? 결제. 자, 결제 맞습니다. 지급어음이 만기가 된 거는 결제예요.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1320만원짜리를 선택해 줍니다. 네, 132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죠? 선택. 만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이 되고 적요에도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네,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 5문제,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문제 2문제, 이 시간에는 7개의 문제 처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54의 문제에 부가가치세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